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의 오랜 수건이었던 목동 1, 2, 3단지 종상향이 20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1, 2, 3단지 종상향과 관련해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에서 3단지 종상향 허용 조건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립 대신 공공성이 확보된 녹지축 조성으로 대체됐습니다. 또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단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종상향의 조건이 될 녹지축은 국회대로 상부 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되며 넓이 15에서 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목동 4단지 인근에서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 공원은 목동 그린웨이와 안양천이 연결돼 모두 5.3km의 광역 녹지 벨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의회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월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원께서는 현재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이제 22대 총선 시즌이지 않습니까? 아마 거대 양당이 모두 다 저출산 대책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만큼 저는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거철만 되면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또 아이 낳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통계를 살펴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저출생 이 퍼센테이지가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계속 점점점 급격하게 떨어지고만 있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점점점 아이 낳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키우기도 어려운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유난히 심각합니다. 다른 지방보다도요. 저희 은평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15년도에는 합계 출산율이 1명에서 7년 만에 0.6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대표적으로 높은 양육비 부담에 따른 이 경제적인 애로사항을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꼽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부모 급여라든지 아동수당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은평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걸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이 조례를 근거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현재 그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에게 그 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사업은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 자부담으로 50%를 이제 부담을 하는데 이 조례 내용은 이제 그 자부담 50%를 이제 은평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이도 낳기 좋고 또 키우기도 좋은 이제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말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우리 출산 이 가정들을 이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세권 설정 비용 지원 관련 조례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네. 조례 내용 듣기에 앞서서 은평 지역의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권 등기 비용 지원 조례인데요. 일반적인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사업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투트랙 조례입니다. 네. 은평의 지금 전세 사기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년 전부터 저희가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형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작년부터 이 피해 사기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1년 동안에 약 300건에 육박하는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2,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50건이 넘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이제 꾸준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저희가 주목할 점은 지금 대부분의 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70%가 20대, 30대 이 피해자들의 이제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20, 30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제 보통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초년생들이 피해를 본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결코 자시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은평구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조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례는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법률 상담을 또 지원을 하고 또 긴급할 시에는 이제 긴급 복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다고 하면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피해 사기 지원 대책의 기준점이 보증금 3억 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뭐 아파트나 빌라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데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를 조금 저희가 사각지대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 등기 비용 조례를 이제 이번에 포함시켜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이 적극적인 이 전세권 등기가 어떤 사업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표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를 이제 차이를 좀 굳이 말씀을 드리면 확정일자 경우에는 이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이제 피해 예방 대책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박주민 은평갑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은평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많은 부채로 인해서 개인이든 회사든 쓸 돈이 없고 그래서 점점 더 경기는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뚜렷한 해법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평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 서부선 수액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단 없이 신속하게 힘있게 추진을 해서 은평을 경제적으로도 활기찬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22대 은평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홍인정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이나 방문해서 은평구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은평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겠다. 그 대통령의 약속, 이제 우리 은평구민이 받아올 시간입니다. 홍인정의 힘이 부족하다면 대통령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힘을 빌어서 국민의힘 여당의 힘을 빌어서 은평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은평에서 출마하는 것은 많은 용기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홍인정이 일할 수 있도록 홍인정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4년 후에 은평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겠습니다. 오직 은평 발전 홍인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평을 민주당 후보 김우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절망을 심판하고 희망을 일하게 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다시 눈 감고 보니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적 운명은 좌초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도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권자로서 따끔하게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을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정책과 일로 만들어서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꼭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간 구청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일해왔고 실험적 혁신을 많이 일궈낸 일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버리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주권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 구민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호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부름을 받고 우리 은평을 정말 서울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선진적인 그런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회 경력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통해서 닦아온 제 여러 가지 잠재적인 힘을 우리 은평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은평을의 발전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대학 교수라든가 그리고 학교 교사라든가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경력을 통해서 우리 은평을의 교육 메커니즘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격차 해소와 경제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최고의 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평의 녹색바람 김종민입니다. 저는 정책 슬로건으로 녹색으로 은평하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녹색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끔 은평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입니다. 북한산부터 부파발천, 불광천, 녹번천으로 이어지는 녹지 생태축이 있습니다. 이 축을 절대 개발하지 말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생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앵봉산, 봉산 개발과 같은 것을 당장 중단시키고 재자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혁신파크의 경우는 시장에 의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시민들의 활용도를 결정하고 운영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운영 제도를 제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는 저출생과 돌봄의 위기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세입자들의 주거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평등한 도시, 은평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는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의회가 주권자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가? 바로 주권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650조, 추경까지 700조 가까이 됩니다. 정부 5년 기간 동안 3,500조의 국민 혈세가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3,500조 하면 5만 원권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위해서 야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 양천 발전의 적임자이냐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재건축, 재개발, 차량기지 이전, 강북선, 목동선, 크고 작은 도시 교통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 황희가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0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양천에서 양화초, 양동중, 양정고를 졸업한 진짜 양천 사람입니다.
양천에서 살면서 제가 느낀 불편을 해소하고 싶고 양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천에서 목동 재건축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것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동선, 강북횡단선을 예타 면제되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여서 주거 환경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동 종합운동장, 목동 유수지를 강남의 코엑스와 같은 시설로 환골탈퇴시켜서 목동에 산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양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법률 전문가이자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과 비대위원으로서 중앙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양천구 전체를 관통하는 목동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을 이유로 구분응선에 멈춰서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과 서부트럭터미널 복합 개발을 확정시킨 집념으로 목동선을 조속히 매듭짓겠습니다. 신월동의 재건축 재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때문입니다. 공공기여를 낮추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국고를 지원해 사업성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을 지역에 관광과 상업 중심의 선왕권 관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서울 호수공원, 국회대로 상부공원, 전통시장과 로데오 거리를 묶어 관광 벨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험 많고 유능한 저 이용선 양천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경전철, 지하철 2호선 연장, 재개발, 재건축 등이 왜 진척이 없는 겁니까? 바로 이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세훈, 오경훈, 오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지부진하던 우리 지역 수건사업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천 경제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유치돼야 사람이 모여들고 유동인구도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전철, 지하철 건설 앞당겨집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상임고문으로 오래 일했던 저 오경훈이 그 노하우를 살려 기업을 유치하고 경전철, 지하철 연장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